안녕하세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한다면 먼저 아이들을 기르는 어머니들을 그리고 아버님들을 변화시키면 이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마치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어머니들에 대한 자녀 양육의 교육과 또 아빠들에 대한 자녀 양육 그리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에 대한 교육을 잘 시킨다면은 거기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분명코 이 사회에서 밝고 바르고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머니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아이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 시각이 어떻게 됐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정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약 3세까지 정도에는 어머니와의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되지만은 이제 3세 좀 넘어가면은 3세부터 4세 그쯤 되면은 아이들은 거의 어른과 같은 그런 감정을 갖게 되고 느끼게 되고 표현할 줄 압니다. 그래서 그 감정이 있기 때문에 슬플 때 울기도 하고 누군가를 불쌍하게 여기기도 하고 그래서 애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줄 때 아이들이 울기도 하죠. 또 너무너무 가엾다고 안쓰럽고 긍휼이 가득 넘치는 눈으로 그 그림 속의 주인공을 또 만지기도 하고 그런 자기의 또 가지고 있는 정서, 그 사랑을 다른 자에게 주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동물이나 또는 인형 이런 것들을 자기가 사랑을 주는 모델로 만들어 놓고 사랑하기도 합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어머님이 또는 아버님들이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감정이 생기니까 거짓말도 하고 꾀도 부리기도 하고 또는 고집을 많이 부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 너는 왜 이렇게 고집장이니? 너는 왜 이렇게 거짓말장이니? 못됐어. 혹은 내가 이런 걸 낳고 뭐 미역국을 먹다니 이렇게 하소연하고 푸념하는 식으로 아이의 인격을 마구 짓밟는 그런 말을 엄마가 하면은 아이는 자기는 엄마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자기를 보기 때문에 자기는 정말 하잘 것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대화가 잘 통하지 않으니까 뭔가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엄마는 아이들에게 스킨십을 많이 하고 아무리 바빠도 요즘 바쁜 엄마들 많습니다. 옛날에는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하지 않고 집에서 가정에서 아이들을 기르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산업화가 되고 여성들이 사회에 나와서 자기도 한 몫을 하며 돈도 벌 수 있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집에서 가정에서 아이만 기르는 것은 마치 퇴보하는 것과 같고 또 실상 경제적으로도 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직장 생활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머니들이 바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만나자마자 아이들에게 우선 명령부터 합니다. 빨리빨리 숙제해라, 옷 갈아입어라, 뭐해라, 학원 가라, 뭐해라. 계속 쉬지 않고 직장에서도 계속 전화로 연결을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하는 얘기는 이리 그거 끝나면 저기 가라, 저기 학원 끝나면 이리 가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상 아이들을 만날 때는 한밤중에 만나죠. 아이들을 안고 뽀뽀도 해주고 스킨십도 해주고 그날 있었던 일을 물어보면서 이렇게 대화하고 하는 이 일에
정말 시간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어떤 교감을 엄마 아빠가 같이 해줘야 되지만 정서적 교감을 하지 못하고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정서적 교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들은 메마르고 또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또는 하고 싶은 말 또는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긴 대화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yes, no, 된다 안 된다 이런 걸로 그냥 간단하게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영리한 아이들은 거짓말을 한다든가 아니면 고집을 부리고 때를 씁니다. 그래서 부모의 관심이 자기에게 집중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얘는 고집이 세다고 한번 낙인을 찍어버리면 얘는 평생 고집을 부려야만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 일에나 고집을 부립니다. 고집이라는 것은 자기 의견만을 끝까지 주장하는 사회성이 없고 융통성이 없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그런 어떤 고집쟁이다, 거짓말쟁이다, 바보다 이런 것들을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부싸움 할 때 보면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당신 닮아서 얘가 이 모양 욕거리라고. 아이를 끌고 들어오고 아이가 또 공부를 못해도 넌 누굴 닮아서 이렇게도 머리가 나쁘니 나쁜 거는 전부 상대방 탓이요. 좀 좋은 거는 자기 탓이라. 이렇게 남 탓하는 것을 아이들이 늘 보고 자랍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는 핑계쟁이가 돼버리죠. 부모 말을 듣는 아이들은 없어도 부모의 행동을 보고 본받는 아이들은 많다고 합니다. 요새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말을 정말 안 듣는다고. 다 안 듣습니다. 아이들은 부모 말 안 들어요. 그것이 바로 자기 감정이 있다는 것이고 자기도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의사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생각이 깊고 똑똑한 아이일수록 무조건 맹종하지 않습니다. 그래 말 안 듣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때리나요? 아니요. 행동으로 무엇이든지 보여주시면 아이들은 말은 안 들어도 행동은 자기도 모르게 보면서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전자전이다 막 그런 얘기 있죠. 부역시 부전자전이 어째 그렇게 지 아빠를 꼭 빼닮아가지고 그런 것만 닮았니? 이렇게 말하는 엄마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애가 일부러 닮으려고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매일 눈으로 보는 것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무로 만든 그 오뚜기 인형을 매일 때려줬더니 아이는 폭력적으로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때리고 하는 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시키지 않아도 행동은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보다는 행동을 보여주시는 것이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에는 앉아서 서로 회의하듯이 대화를 하면서 다수결로 민주주의적으로 이렇게 할 때 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역시 똑같이 부모와 늘 스킨십을 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던 사람은 역시 커서도 자기가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자식에게 똑같이 자기가 받은 것만큼 스킨십을 해주고 받은 것만큼 해준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연구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식에게 사랑의 표현을 하지 않은 엄마의 성장 과정을 보니까 그 엄마는 그 외할머니에게서 딱 그만큼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보면은 사람은 받은 것만큼 자기에게 있는 받지 않은 것, 없는 것을 줄 수는 없어요. 있는 것을 주는 겁니다. 그만큼 받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면 그 사랑이 많기 때문에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냉정한 엄마, 아빠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만나면은 왜 나를 안 주냐고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고 싸웁니다.
그러나 서로 주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가정이 곧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이렇게 정서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이제 정서적인 면이 이제 자라게 되면은 이것을 아이들은 언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해 이런 얘기도 하고 싫어 얘기도 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똑똑한 아이일수록 엄마를 따라다니면서 질문하는 것이 많고 뭐든지 궁금해서 항상 왜 얘는 이렇게 됐느냐, 강아지 보고도 왜 얘는 이렇게 해요, 강아지 왜 짖어요, 왜 흘려요, 엄마는 왜 날 낳았어요, 엄마는 왜 이래요, 엄마 아빠 왜 싸웠어요, 왜 계속 왜. 그럴 때 아이를 귀찮다고 하지 마시고 그 외에 충실히 대답을 해 주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답은 안 해주고 애가 발음 나쁘다고 애를 오히려 면박을 줘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정확한 발음이 아직은 되지 않는 그 나이에 좀 알아듣기 힘든 말을 하면 소리만 지르고 자꾸 다 고치는데, 그러다 보면 아이는 갑자기 말을 잃게 됩니다. 때로는 언어의 능력이, 언어를 다시 말하면 말을 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하지 않는 분, 안 하는 아이들이 가끔 상담소에 오거든요. 보면은 그 아이가 말을 다른 데서는 하는데 꼭 집에서만 하는 아이도 있고, 말할 능력은 되는데 바로 그와 같이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압박을 받고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말을 안 하면은 부모님이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니까 2차적인 어떤 돌아오는 그것을 보고 2차적 이득을 바라보고 그렇게 또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발음이 좀 틀리고 앞뒤 문장이 맞지 않아도 엄마들은 다 알아듣잖아요. 왜 그렇게 하느냐고 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못하는 발음 있죠. 뭐 사랑의 소리도 따랑해 이렇게 말하고, 리을 같은 거는 그것도 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문장이 주어 동사 이런 것들이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언어를 이제 습득하기 시작할 때 부모님은 이야기를 아이하고 많이 해야 돼요. 눈높이를 맞추고 동화책을 읽어주고, 혼자서 유창하게 읽어주면 그런데 그건 소용이 없어요. 엄마가 혼자서 아주 멋진 그 낭독을 하면은 아이들은 듣기만 합니다. 아이도 같이 말하게 해야 되죠. 그리고 호랑이 그림이 나오면 호랑이의 울음소리를 가르쳐주고, 염소가 나오면 염소의 울음소리,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만이 되고, 강아지와 늑대가 다르다는 것, 여우가 다르다는 것, 이런 것들, 그리고 토끼가 어떻게 뛰는지 뛰는 것도 보여주면서 이렇게 또 아이가 말을 하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했을까? 늑대가 이렇게 했는데 이때 애기 염소는 어떻게 말했지? 그러면 아이는 동화책을 한 2번 읽어주면 벌써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럴 때 잘 말하면 맞다. 틀리면은 이렇게 말했었지? 그렇지? 이렇게 해서 아이로 하여금 또다시 대화에 끼어들도록 해서 아이의 언어 능력과 상상력, 그리고 언어를 하면서,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물들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구나. 동물들, 그리고 동물들은 울음소리도 다르고 꽃들도 다 다르고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다르게 분리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아이들이 깨닫게, 아이들을 천재 만드는 거 비싼 영재학원에 보낸다고 천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엄마들이 집에서 작은 일을, 동화책을 읽어주면서 흉내를 내면서 이렇게 해주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의 상상력은 정말 말할 수 없이 많이 커지고, 언어 능력, 언어 구사 능력, 언어 구사력과 IQ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그런데 아이들은 현실과 동화 속의 이야기를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것도 그냥 내버려 두세요. 애들 어렸을 때 보면 크리스마스 때 양말 걸어놓고 잡니다. 정말 산타 할아버지가 양말 속에 선물을 넣은 줄 알고 있죠. 심지어는 아빠가 산타 할아버지라고 목소리를 꾸며서 이야기를 전화해서 얘기를 해도 정말 산타 할아버지가 전화했다고 어마어마하게 좋아하고 정말 그 눈이 동그래가지고 아주 행복해하고 자기는 특별히 산타 할아버지 사랑받았다라는 그 존재, 자기는 그런 존재라는 것 때문에 아이는 한동안 행복합니다. 이렇게 현실과 이런 동화 속의 이야기들을 구분하지 못하지만 그냥 잘 자라면 저절로 현실과 동화 속의 이야기는 다르다는 것을 구분을 하면서 아이들은 그 천진한 꿈에서 깨어나며 현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을수록 현실을 볼 수밖에 없고 현실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과정이 있는 것이에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동화 같은 이야기를 통하여서 꿈 같은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보고 듣고 배우고 이러면서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억지로 주입시키는 교육은 옳지 않습니다. 억지로 외우게 하는 교육은 옳지 않습니다. 깨닫고 느끼고 사고하게 하는 이런 교육을 여러분 부모님들께서는 집에서 직접 동화책을 읽어주고 그림을 그리고 놀이를 하고 하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행복한 얼굴로 아이들과 함께 웃으면서 많은 대화 나누시고 그리고 끌어안고 쓰다듬어주고 또닥또닥 해주시면서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역시 아이들의 언어에 대해서 그리고 계속하여 연결하여서 자녀를 기르는 데 필요한 것을 어머니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